뉴저지 한인회가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29대 한인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연방상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시니어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거소증을 취득하는 등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미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한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29대 한인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겸한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손한익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고 뉴저지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손한익 신임 회장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차세대 이사를 영입해 한인회 구조를 개편하고 직능 분야별 한인 단체들과 협업해 한인 동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흩어진 한인의 영역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소외된 한인을 구제하고 전체 한인의 위상을 높여 권익을 신장을 꾀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에게 살기 좋은 뉴저지로 인식이 확산될 경우 많은 한인들이 뉴저지로 유입될 것입니다. 전임 박은님 회장은 지난 5년간 뉴저지 한인 회장으로서 한인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퇴임 후에도 뉴저지 한인회를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과 모든 관계된 임원 이사들께서는 앞으로 45년 뉴저지 한인회 역사가 미래 100년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장원삼 뉴욕 총영사와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등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그리고 주민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손한익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상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양국이 외교와 안보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방의회 홈페이지와 외교가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8일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과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양국 간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의 지배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펠팍타운 정부는 한인은 물론 타민족까지 초대해서 한국의 정통 공연을 선보이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펠팍타운은 앞으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지난 토요일 펠팍 파인 플라자에서 다민족 시니어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제2회 펠팍 시니어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행사에서는 팰리세이즈 팍 타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악, 탈춤, 한국 전통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습니다. 크리시정 팰리세이즈 팍 시장은 다민족 시니어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어르신도 계시고 미국 어르신들, 남미 어르신들도 이제 오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 되는 모습, 유니티, 저희가 같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어른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즐거운 시간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는 올해 아파트, 푸드스탬프, 보험 등 주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외국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거소증을 취득하는 등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미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위해서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한국 법무부가 외국 국적 동포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9월 2일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거소증 취득 등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미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한국 사회 정착 지원 등을 고려해 한국 사회의 기존 질서는 물론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세 자료를 보면 증명서 제출 대상은 민법상 만 14세 이상의 미시민권 소지자로 6개월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했다면 그 국가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3세 이하인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국적법상 특별 공로자 또는 인재, 그리고 60세 이상은 제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미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해당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돼야 하고 발급 정보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우리나라 주재 중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포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 보건국이 발표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가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캐서린 콜라키스 주 대법관 대행은 지난 9일 주 보건국이 토바코 향과 멘솔 향 이외의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전자담배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담배의 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담배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전자담배 기술연합이 제기했습니다. 전자담배 업체들은 이 금지 행정명령이 뉴욕주 전역의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러한 업체들이 솜사탕이나 풍선껌 같은 맛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는 비윤리적인 기업 행태라며 비난했습니다. 주지사 대변인실은 11일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분석하고 전자담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급격히 증가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 사무실의 업무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부 사무실은 토요일에도 오픈하기로 결정했고 최근 300여 명의 신규 인력도 뽑았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주 차량국 방문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업무량을 처리하고 방문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국은 11일 지역 사무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뉴욕시와 라클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나스와 서포 카운티의 모든 DMV 사무실이 이전 업무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전 7시 30분부터 문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맨하튼 미드타운과 퀸즈 자메이카,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나소 카운티 가든시티, 서포 카운티 매드포드, 라클랜드 웨스트 헤버스트로, 웨스트체스터 용커스 등 7개 사무실은 토요일에도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MV는 이 밖에도 최근 300명의 신규 인력을 뽑았고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채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MV 측은 업무 시간 연장 발표와 함께 방문 전 온라인으로 예약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최종 통과에는 실패하고 있는데 올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8일 뉴욕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뉴욕주 하원에서는 공동 발의자로 펠렉스 오르티즈와 라치드 가프레이드, 윌리엄 콜튼, 린다 로젠탈, 찰스 라빈, 데이빗 웨프린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해병기 법안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최종 통과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주 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 하원 통과에 실패했고 2015년부터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해 8월 동해 일본해 교육 지침을 주 전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군에 하달하고 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중산층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공립대학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장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인데요. 이 수혜 대상이 연 가구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구로 확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 신년 연설에서 엑셀시어 스칼라십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대학 무상교육 장학제도입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자격 요건 가운데 연가구 소득이 현행 12만 5천 달러 이하에서 1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등 공립대학 재학생 중 2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연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공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11만 달러 이하, 2019년에는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대학 교육은 60년 전의 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라며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성공적인 삶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공립대학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엑셀시어 스칼라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소 평점을 유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뉴욕주 내 대학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뉴욕주 내 대학들에서 무려 3,900건이 넘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대학별 성범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뉴욕주 내 대학들의 성범죄 피해 신고는 총 3,908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학은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로 282건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 뉴욕대의 173건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코넬대는 재학생이 2만 5천여 명으로 뉴욕대 5만 2천 명보다 절반 이상 적은데도 성범죄 피해는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코넬대와 뉴욕대에 이어 올바니 뉴욕 주립대가 155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빙햄튼 뉴욕 주립대가 136건, 플랫부시 뉴욕 주립대가 113건, 컬럼비아대가 111건, 로체스터대는 90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코넬대는 2건, 뉴욕대는 단 1건에 그쳤고 전체 성범죄 신고 중 퇴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단 6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2015년 성폭력 예방법 Enough is Enough를 시행하고 주내 대학들에게 매년 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를 주 교육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LA를 방문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LA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은 LA의 발전에 힘을 실어준 오랜 파트너이자 대통령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춘 후보라며 현재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고 국제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Mr. Vice President, I look forward to getting rid of vice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friend to LA, a friend to our community, and a man who delivers, and the man who will restore America's greatness, Joe Biden. 이어 가세티 시장은 공식 지지와 함께 바이든의 전국 캠페인에 공동 의장을 역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가세티 시장의 지지 의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선의 근본적인 국면 전환을 기대했습니다. We have a significant opportunity now. You know, Eric and I share a vision for America that in fact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rac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eir zip code, every single solitary American needs to be treated with dignity and have an opportunity. 오는 3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지 선언이 바이든에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000여 명이 필요한데 캘리포니아에서 배분되는 대의원 수가 400여 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은 라이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가세티 LA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벤 카슨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게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슨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LA시와 협력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LA 가세티 시장은 정부 차원의 인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이민자를 외국인, 에일리언이나 불법 외국인, 일리걸 에일리언 또는 불법 이민자로 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 이민자위원회는 9일 시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할 때 외국인이나 불법 외국인, 불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유명 뮤지컬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올해는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브로드웨이 위크 동안에는 라이온킹과 알라딘, 프로즌, 해리포터, 위키드 등 21개의 뮤지컬 작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티켓당 $20를 추가 지불하면 좌석 승급도 가능합니다. 브로드웨이 위크 티켓 예매는 뉴욕시 관광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잔탁 등 일부 라니티닌 계열 제산제가 결국 리콜 조치됐습니다.
바람 우려 불순물의 검출로 논란이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앱코 및 놀스윈드 등 두 제약사는 9일 발암물질 우려로 라니티닌 계열 제산제를 자체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잔탁에서 검출된 불순물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의 혈압약에서 검출된 발암 우려 물질 N-니트로소디 메티라민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암물질은 직장암과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샥스핀의 유통을 금지하는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 필머피 주지사는 9일 2021년 1월부터 주내에서 샥스핀 요리를 위해 상어를 잡거나 유통하거나 지느러미를 절단하고 상어를 놓아주는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샥스핀 요리를 위해 수많은 상어들이 잔인하게 지느러미가 잘리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며 샥스핀 유통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상어의 멸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푸근하지만 밤늦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아침 한때 소나기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